아무리 소중했던 사람도 나를 지치게 한다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까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만남은 내 삶에 햇빛처럼 따뜻함을 주지만 또 어떤 만남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수레바퀴에 계속 부딪히는 것처럼 나를 갉아먹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동시에 참된 우정은 덕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불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가짜 연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회의 때마다 같은 동료와 함께할 때 기운이 빠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지만 돌아서는 순간 왜 저 대화에 굳이 맞장구를 쳤을까 하는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 동료는 늘 자기 성과만 강조하고 타인의 노고는 가볍게 치부하곤 하지요. 결국 그는 만남이 아니라 버텨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순간들. 대화하는 동안은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와서 곱씹으면 왜 내가 거기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경험. 심지어 연락이 와도 반갑기보다 의무감에 답을 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관계가 보내는 첫 번째 적신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친할수록 그 허물을 살피고 멀수록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허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진심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무한히 눈 감아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더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지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경험을 오래된 친구와 겪기도 합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와 만났지만 대화는 늘 불평과 비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남 이후에는 오히려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는 자책이 밀려오곤 하지요. 그는 깨닫습니다. 추억이 깊다고 해서 지금의 관계가 반드시 건강한 건 아니구나 하고요. 관계 피로의 신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에너지가 소모된다. 만날 때마다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무하다. 둘째, 나의 이야기는 가볍게 흘려듣고 자기 이야기만 채운다. 대화의 균형이 깨져 있다. 셋째, 약속을 자주 어기고 시간과 신뢰를 반복적으로 저버린다. 넷째, 나의 성공과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질투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다섯째, 내가 힘들 때는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품은 기대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그래도 직장 동료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한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속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역할, 어떤 반응, 어떤 태도가 계속 충족되지 않는다면 평온 대신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래라며 넘어가고 나만 참으면 되라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불편함을 덮어두는 순간 관계는 점점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첫걸음은 관계가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친다는 사실, 그 감정을 합리화하지 않고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피로를 무시하면 결국 큰 병이 되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숨이 답답해진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신호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의 기록으로서 사람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관계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 정리의 첫 단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피로의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 순간이 지혜로운 관계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지금 끊으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미루고, 다시 지치고, 또다시 후회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늘 같은 패턴을 겪었습니다. 만날 때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는 늘 들어주기만 하고 내 얘기는 흘려듣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결국 또 지치고 또 후회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관계를 판단할 때 감정에 매이지 않고 사실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언행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 아첨하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지, 누가 성실하게 맡은 바를 지키는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이라는 거울에 사람을 비춰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분만 떠올립니다. 오늘 기분이 나빴다. 오늘 즐거웠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기분은 날씨처럼 시시각각 바뀝니다. 오늘은 웃으며 지냈던 사람이 내일은 이유 없이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에만 의지의 관계를 판단한다면 결론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짐은 내려놓아야 길을 멀리 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된 인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둔 채 끌고 다닌다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기록을 통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누적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본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동료는 늘 말을 가로채며 자기 공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메모해 두니 매달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는 나만 예민한 걸까? 고민했지만 기록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관계를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늘 만남에서 느낀 점을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도 내 이야기를 끊고 자기 자랑만 했다. 이번에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도 축하 한마디가 없었다. 이런 짧은 기록들이 쌓이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품은 기대와 해석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뜻이죠. 기록은 그 기대와 해석을 벗겨내고 사실만 남깁니다.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예민한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패턴이 답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 사람. 지금 바로 메모장을 꺼내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A와 대화 후 마음이 불편했다. 이유는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만 기록해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찰 없는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감정에 떠밀려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기록하고 관찰하며 성찰하는 관계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기록은 감정의 안개 속에서 나를 길잡이처럼 이끌어줍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단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이 관계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답 속에 정리해야 할 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는 순간, 반가움보다 묵직한 피로감이 먼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만남이 끝난 뒤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만 남을 때가 있죠. 관계가 주는 무게가 이렇게 커졌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오랜 세월 고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가까웠던 벗들과도 뜻이 어긋나 멀어지는 경험을 했고 권력 다툼 속에서 많은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말이 바로 거리를 두면 다툼이 없고 욕심을 줄이면 근심이 없다는 구절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자 역시 제자들에게 관계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 자공에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자와는 오래 함께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는데 이는 인간관계가 반드시 끊거나 붙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라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첫 방법은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도 모든 이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벗들과만 서신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문과 삶을 지켜냈죠. 매일 오가던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매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정해 보십시오.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 주는 여유는 의외로 큽니다. 그리고 연락이 줄어들수록 그 관계가 내 삶에 꼭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경계 역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자는 늘 군자는 말로써 다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는 만날 때마다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고 또 어떤 이는 진심 어린 위로 대신 판단과 충고만을 내놓습니다. 이때는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네 하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지금은 그저 들어주면 좋겠어라는 말로 경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경계가 쌓일수록 상대는 내가 허용하는 범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즉각적인 반응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처지에서도 곧바로 분노나 원망을 편지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해야 할 것 같고 전화가 오면 곧 받아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답을 미루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응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뒤따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스스로 거리를 두며 마음을 지킨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을 지켜내고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 내면의 평온을 지킨 것이었죠. 내 평온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없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평온을 흔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에게 네가 내어준 권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무게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내어준 권한에서 비롯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그 권한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불필요한 연락 하나를 미뤄두고 불편한 대화에는 선을 긋고 즉각 반응 대신 내 호흡을 먼저 챙겨보십시오. 정약용이 강진에서 배운 지혜처럼 심리적 거리두기는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소모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원사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을 두어 서로가 더 잘 자라게 하듯 우리 역시 관계에 간격을 둘 때 오히려 오래 지탱할 힘을 얻게 됩니다. 관계 정리의 지혜는 끊어냄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통해 내 마음의 평온이 비로소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 쌓인 정과 책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미루고 다시 지치고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압니다. 언젠가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무려 18년간의 긴 유배를 마치고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올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동료들이 손을 내밀었고 권력의 문도 열려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또다시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들이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관계를 끊는 대신 더 깊고 의미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의 힘입니다. 얽매이는 관계를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과 맞는 관계만을 남기는 선택. 많은 이들이 관계를 끊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장황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고. 하지만 이런 말들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결국 상대의 방어심만 자극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다. 결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의 순간에는 짧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길 걸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자주 만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태도에서 전해지는 단호함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부 메시지, SNS 친구 목록, 사진과 기록들. 수많은 통로가 우리를 묶고 있죠. 결단의 순간에는 이 연결고리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저장된 메시지를 비우며 불필요한 흔적들을 없애는 일. 이는 충동적으로 다시 연락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 원수도 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지우려면 손에 잡히는 흔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결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혹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을 끊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배려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미련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길지 않다. 불필요한 짐을 끌고 가기엔 더욱 짧다. 미련은 짐일 뿐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인연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이 권력 대신 학문을 택했듯이 우리도 삶의 기준에 맞춰 인연을 선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미 결론은 나온 것입니다. 결단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붙잡을수록 무너지는 인연이 있고 놓아야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결단, 니체의 행동 철학, 세네카의 통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끊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끊어라. 그것이 삶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결단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문제는 그 구분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은 남고 의무감은 무겁고 죄책감은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를 해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집착이다. 결국 나를 지치게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그 관계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례를 보아도 이 지혜는 여전히 통합니다. 한 직장인은 늘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만 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괜히 끊으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는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떠날 뻔한 위기 끝에 그제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자 오히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잃었던 삶의 균형을 그 결단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것을 배신이나 냉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공자는 달리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귀히 여기되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진정한 어른은 화목을 중시하지만 불의한 무리에 자신을 억지로 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분란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조화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부정적 관계 하나가 주는 스트레스를 긍정적 관계 5개로도 상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쯤이야 하고 넘기는 것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호함만이 아닙니다. 정리의 순간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싸우는 방식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비난으로 끝내는 대신 짧고 분명한 태도로 관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대신 나의 삶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관계를 끊은 후에도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을 끊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인연을 위해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 답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 삶은 충분히 길지 않다.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고 가기엔 더욱 짧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붙잡을수록 무너지는 인연이 있고 놓아야 다시 살아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맑은 지혜와 따뜻한 인연만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